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해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규모가 130억 달러, 약 16조 9천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전투기, 자주포, 전차, 다연장 로켓까지 호평받고 있어 이제 한국의 방산 수출은 세계 4강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그룹은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발표해 경쟁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 지분 100% 중 60%를 하나시스템이 인수하고 하나오션이 40%를 인수함에 따라 하나그룹이 본격적으로 미해군 함정건조 및 수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해군 함정 수리시장은 약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나그룹은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해군 함정 수리시장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필리조선소 인수가 단순히 미해군 함정 수리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보다 중국의 군함 건조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한국의 조선소를 활용해 미 군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해군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하나의 필리조선소 인수는 우리의 새로운 해양 치국의 판도를 뒤집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 평가야말로 하나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미해군 장성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확실히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가 미국 조선소 인수에 성공하자 동북아시아 경쟁국들은 한국이 이 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국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필리조선소 인수의 깊은 의미, 그리고 한국이 미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왜 높다고 보는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취하는 태도는 중국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즉 미국이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하고 자신들이 전선에서 밀리면 결국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러시아를 보면서 중국이 자신들도 대만을 속전속결로 치고 들어가 단시일에 병합한 후 핵으로 위협하는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미국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장면, 핵잠수함 영상을 관영 CCTV에 올려 미국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의 핵잠수함 공구사의 2형 창정 18호와 함께 쥐랑3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시기상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잠수함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중국도 러시아처럼 여차하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미국을 향한 의미심장한 경고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도발을 감지하고 이미 오커스 동맹을 통해서 영국과 함께 호주의 핵잠 기술을 이전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호주에 인도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15년, 20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방산업 전반에 있어 매우 과부하가 걸려있고 특히 군함 건조 사업은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받고 있는 미국은 중국 해군과 함정 건조 속도에서 확연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현재 290척의 각종 함정 및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군의 경우 한 척이 작전에 참여하면 한 척은 훈련, 한 척은 정비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미 해군이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은 100척 미만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척 미만의 함정으로 전 지구를 커버하는 미 해군의 특성상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맡고 있는 제7함대의 경우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은 20척 미만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반면 중국은 2030년이면 함정 척수가 400척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함정 대부분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미 해군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미국은 대대적인 군비 감축을 시도하였고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하다 보니 방위산업 역량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경우 수리를 받기 위해서 최소 20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많은 숙련공들이 은퇴하였고 배를 수리할 수 있는 조선소 도크 또한 많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한국과 일본 조선소에 밀려서 일반 대형 상선 건조는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각종 상선이나 함정 건조 등 외에는 특별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조선소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무엇보다 숙련된 인력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신규 함정이 배치되는 속도보다 구형 함정이 퇴역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중국 해군으로부터 태평양 방어선을 지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해군력 견제를 위해서 미 해군 관계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를 방문하여 미 해군 함정 건조 역량에 대한 실사를 하고 간 바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국내에서 잠수함 및 함정에 들어가는 전투체계 장비를 개발 및 생산하는 업체이고 하나오션은 구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여 잠수함 및 각종 함정을 건조하고 있으며 쇠빙 LNG선, 해상 플랜트, 컨테이너선 등 최첨단 고부가가치 선박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하나오션은 무인 잠수정 및 무인 수상함정 개발에도 뛰어들었으며 미 해군은 무인함대로 구성된 유령함 대전략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지금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이 예의주시하는 것은 해군과 하나 측이 필리조선소를 매개로 더 많은 분야에서 협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최근 중국의 한 조선소에서 각종 함정 13척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중국 해군의 양적 팽창이 무서울 정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이 하나그룹에 대대적인 설비 투자를 요구하고 필리조선소에서 대량으로 이지스함 및 핵잠수함을 건조할 가능성입니다. 하나오션의 경우 국내에서 이지스함과 3,000톤급 잠수함 건조에 각각 약 1년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함정 건조에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설계도가 이미 확보된 미 이지스함과 핵잠수함의 경우 조기에 대량 생산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한국 조선사들은 바다에 플로팅 도크를 띄워놓고 선박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대량의 함정을 건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을 납기 일내에 인도하는 등 잠수함 건조 능력과 속도에 있어서 타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세계에서 중국과의 함정 건조 속도전, 물량전에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기업은 현재 한국의 조선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미 해군은 원활한 함정 및 잠수함 건조와 수리를 위해서 각종 첨단 설계 도면을 하나 측에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 해군의 핵잠수함 건조 기술이 하나로 넘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은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을 건조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의 이지스함 건조 기술을 습득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새로울 것은 없으나 미 해군의 핵잠수함 기술을 하나오션이 모두 흡수한다면 하나오션 거제조선소에서 한국 해군용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대량으로 건조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현재 한국의 소형 모듈형 원전 제작업체들이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사와 함께 소형 모듈형 원전을 제작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20피트 컨테이너 크기 정도의 소형 모듈형 원전을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설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고 미국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서 해군 함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미국이 크게 반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그룹이 이번에 인수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통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설계에 관련된 각종 도면 및 노하우를 흡수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중국 해군의 입지가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선산업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에 올라있는 국내 기술진들이 미 핵잠수함 건조 및 수리에 참여하게 된다면 굳이 설계도를 한국으로 가지고 오지 않아도 머릿속에 담아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이런 가능성을 알고 한국 기술자들의 핵잠수함 건조 참여를 막고 싶어 했지만 미 해군 핵잠수함 건조 및 수리를 동시에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크의 대대적인 증설이 필수적이라 한국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 조선소의 숙련공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 조선 기술자들의 참여 없이는 해군 함정과 핵잠수함을 단기간 내에 대규모로 건조하고 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또한 한화의 미 조선소 인수는 한화가 추후 다른 잠수함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친미 성향의 캐나다는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리핀, 인도, 폴란드 또한 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는 가을 미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미 트럼프 진영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한국군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전에 한국군을 먼저 견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군은 이미 F-35A 스텔스기 3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20대를 더 도입할 예정이고 2027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KF-21이 예상보다 빨리 실전 배치되면 중국은 더욱 기겁할 것입니다. 중국이 자칭 5세대 스텔스기라고 주장하는 제니식도 한국 의적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F-21은 2025년부터 강릉에 배치할 예정인데 KF-21에는 제니식보다 한 세대 앞선 지러갈륨 소자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으며 한번 탐지되면 회피가 불가능한 사거리 200km 이상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KF-21의 경우 작전 반경이 약 1300km로 추정되기 때문에 북경을 비롯한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 및 F-15 기체에 한국산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는 것을 미국이 승인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등 한국군의 무장력 강화에 미국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게 되고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미중 패권전쟁이 한중 패권전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선이 유력시되는 트럼프 진영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16년 한미 우주협정 체결을 통해서 미국은 달 탐사 로켓 제작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한국에게 넘겼고
트럼프 일기 행정부는 한국군의 미사일 관련 제한을 모두 해제시켜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군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다탄두 미사일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여러 개의 위성을 하나의 로켓에 실어서 우주에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주 자외선에서 버틸 수 있는 차세대 우주 반도체 기술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했는가 하면 한국군이 F-35A 40대를 구매하면서 절충교역으로 요구한 스텔스기 제작 기술 총 25개 중 21개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국제관계 변화를 본다면 미국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 및 수리하면서 하나 측으로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노하우를 넘겨주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한국은 핵잠수함의 3대 여건을 이미 비밀리에 완성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의 3대 조건을 꼽으라 하면 잠수함 건조 능력, 원자로 제작 능력, 핵연료의 안정적 기술 확보 이렇게 3가지를 꼽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3,000톤급의 디젤 잠수함을 건조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일체형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연료 확보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잠수함 추진 체계에 사용하는 것은 국제 원자력 기구와 핵 확산 금지 조약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즉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제재 기준을 얼마든지 우회하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통해 한국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연료 재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한국의 핵잠 개발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추진체에 사용하는 것은 추가적 협정 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미 준비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남은 것은 오로지 미국과의 협상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